뮤제는 12월 31일에도 문을 열기로 했다. 기리아라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연말 막바지에 이르러야 연화장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기대하며 살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말이 되어 여러 가지로 돈 계산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컴퓨터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새로 사러 달려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크리스마스가 지나자 가게를 찾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어쩌다 있다는 것이 게임기 가게로 착각하고 들어온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였다. 도모이코는 한가한 시간을 히로에와 트럼프 놀이를 하면서 보냈다. 책상 위에 카드를 늘어놓으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쩌면 훌라나 원카드도 모를지 모르겠다고 둘이서 얘기했다. 손님이 없는데도 기리아라는 연일 바쁘게 나돌아다녔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해적판을 만드느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기리아라 씨는 만날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고 궁금해하는 히로에에게 도모이코는 그럴싸한 변명을 둘러대느라고 고생 꽤나 했다. 마스우라가 다시 나타난 것은 29일이었다. 히로에는 치과에 가서 없고 도모이코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을 때였다. 그는 여전히 안색이 거무 칙칙하고 눈빛이 탁했다. 그걸 감추려는 속셈인지 이날은 색이 엷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기리하라는 나가고 없다고 하자 지난번처럼 그는 잠깐 기다리지 하면서 파이프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옷깃에 털이 달린 가죽 블루종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쳐 놓으면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세미신데 참 끈질기게도 가게 문을 열고 있군. 31일까지 하나? 그렇습니다. 하고 도모이코가 대답하자 마스우라는 어깨를 흔들며 웃었다. 유전이야 유전. 그 녀석 아버지도 31일 밤 늦게까지 가게 문을 닫지 않는 주의였는데 연말은 좋은 물건을 싸게 후려치기 좋은 때라면서 말이야. 기리아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기리아라 이외의 사람에게 듣는 건 처음이었다. 기리아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일을 아십니까? 도모이코의 질문에 마스우라는 눈알을 번들거리며 그래 보았다. 료에게 듣지 못했나?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묻지마 살인범에게 찔려 돌아가셨다는 정도만 얼핏. 그 얘기를 들은 건 몇 년 전이었다. 아버지는 거리에서 찔려 죽었다. 기리아라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 얘기한 것은 그게 거의 전부였다. 도모이코는 부쩍 호기심이 일었지만 더는 물을 수 없었다.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을 기리아라가 허락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이다. 묻지마 살인범이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 범인이 끝내 잡히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근처에 방치된 빌딩 안에서 살해당했어. 가슴을 단칼에 찔려서 마스우라가 입술 한 끝을 일그러뜨렸다. 돈이 없어져서 경찰은 강도의 짓으로 추정했지. 하필이면 그날따라 큰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면식범의 소행이 아닐까 의심했나 보더라고. 뭐가 우스운지 그는 말을 하던 도중에 희죽희죽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의 의미를 도모이코는 알 것 같았다. 마스우라 씨도 용의자였나요? 그렇지 뭐 라고 대답하고 나서도 마스우라는 소리 없이 계속 웃었다. 그 인상 나쁜 얼굴은 웃을수록 더 섬뜩해 보였다. 그는 웃는 얼굴로 얘기를 계속했다. 류의 엄마는 그때 30대 중반으로 여자로서의 매력도 있었어. 그런 가게에 남자 점원이 있었으니 있는 의심 없는 의심 다 받았지. 도모이코는 놀라서 눈앞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이 남자와 기리아라 어머니의 사이가 의심을 받았다는 말인가? 사실은 어땠는데요? 무슨 사실? 난 죽이지 않았어. 그게 아니라 기리아라 어머니와의 사이가. 아 하고 마스우라가 다시 입을 열었다가 잠시 망설이는 듯이 턱을 문지르더니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 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왜 믿지 못하겠나? 아니요.
도모이코는 그 점에 대해 더는 파고들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자기 나름의 결론은 있었다. 기리하라 어머니와 마스우라 사이에는 아마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기리하라 아버지가 살해된 것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알리바이 같은 것도 조사당하셨나요? 물론이지. 형사들이란 집요한 인간들이라서 말이야. 어설픈 알리바이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다만 내가 운이 좋았던 건 류의 아버지가 살해당한 그 시간에 마침 가게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야. 우연히 걸려온 전화라는 게 밝혀져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지. 그렇군요. 마치 추리소설 같은 얘기로군 하고 도모이코는 생각했다. 기리하라는요? 료, 그 녀석은 피해자의 아들이니까 세간의 동정을 많이 샀지. 사건 발생 시각에는 자기 엄마랑 나랑 함께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었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아니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마스우라는 누런이를 드러내며 또 웃었다. 그런데 말이야, 료가 나에 대해 뭐라고 말했지? 전에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이라고만 했나? 아, 저 은인이라고 했어요. 먹여 살렸다고요. 그래, 은인이란 말이지? 마스우라는 어깨를 흔들며 웃었다. 그거 좋군. 은인이라. 그래서 그 녀석이 내게는 고개를 못 드는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도모이코가 다시 질문을 하려 했을 때였다. 옛날 고리적 얘기를 하고 있군. 갑자기 기리하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가게 입구에 서 있었다. 왔어? 그런 얘기 들어봤자 따분하기밖에 더해. 기리하라가 목도리를 풀면서 말했다. 아니야, 처음 듣는 얘기라 상당히 놀랐어. 솔직히 말하자면 그날의 알리바이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네. 마스우라가 말했다. 기억나나? 사사가키 형사. 그놈 참 끈질겼지. 나와 료, 그리고 료의 엄마. 이 세 사람한테 대체 몇 번이나 알리바이를 확인했느냔 말이야. 아주 지겨울 정도로 같은 얘기를 반복했어. 기리하라는 가게 구석에 놓인 전기 온풍기 앞에 앉아 두 손에 온기를 쐬고 있다가 그 자세로 마스우라 쪽을 보았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죠? 특별한 용건은 없어. 그저 해가 바뀌기 전에 자네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왔지. 그럼 봤으니까 이제 그만 가시죠.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아서요. 아, 그래? 네, 마리오 일도 그렇고. 그래, 알겠네. 부지런히 해야지. 그런데 잘 되고 있나? 네, 예정대로로요. 그거 다행이군. 마스우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기리하라가 말해주겠다고 일어서면서 다시 목에 목도리를 감았다. 마스우라도 그를 따라 일어섰다. 아까 하던 얘기는 다음에 계속하자고. 마스우라는 도모이코에게 그렇게 말했다. 두 사람이 나가고 잠시 히로에가 돌아왔다. 아래층에서 기리하라와 마스우라를 봤다고 한다. 마스우라가 탄 택시가 움직일 때까지 기리하라가 길가에 서 있었던 모양이다. 기리하라 씨는 왜 저런 사람을 따르는 걸까? 예전에 신세를 졌다고는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가게에서 일한 것 뿐이잖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히로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도모이코도 같은 생각이었다. 조금 전 얘기를 들으니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기리하라 어머니와 마스우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 예리한 기리하라가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다. 그리고 눈치를 챘다면 지금 같은 태도로 마스우라를 대할 리 없을 것이다. 기리하라 씨가 안 들어오네? 책상 앞에 앉아있던 히로에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마스우라를 배웅만 하고 오는 거라면 벌써 돌아왔어야 한다. 걱정이 된 도모이코는 가게를 나섰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려다 멈칫했다. 기리하라가 1층과 2층 사이 층 개참에 서서 바깥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2층에 있는 도모이코로서는 그의 등을
내려다보는 모양새가 됐다. 저녁 6시가 가까운 시각, 층계참에 있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그의 몸을 스캔하듯 훑고 지나간다.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는 기리하라의 등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그때도 저랬는데 하고 도모이코는 생각했다. 마스우라와 재회했을 때였다. 도모이코는 발소리를 죽이고 가게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며 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